안녕하십니까. 9월 6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. 전원책의 훈수로 오늘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인공인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제가 주인공은 아닙니다. 앵커가 주인공이시죠. 그러면 둘 다 주인공이라고 하시죠. 예. 자,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3% 긍정평가 23%입니다. 취임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 2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. 부정평가는 67%. 화수목 조사했고요.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.1%. 바로 이제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이 1%포인트 올라 31%. 민주당도 역시 1%포인트 올라 32%. 조국혁신당 7%, 개혁신당 2%, 무당층은 26%입니다.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는 일단 없습니다. 전 변호사님, 예.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제, 민생 그걸 늘 진단하셨는데 이번 주는 바뀌었습니다. 바뀌었습니다. 네. 그런데 한번 보세요. 지금 긍정평가가 거의 최바닥이거든요. 이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 밑에 또 지하실이 있더라. 거의 23%입니다. 그런데 이 부정평가 거의 3배예요. 이 67%면 3배보다 약간 모자라는 건데 사실상 뭐 이게 표본 오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3.1이니까 6.2 범위 아니니까 거의 3배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보고 이 고기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한 사람, 그리고 고기를 젓는 사람이 3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윤 대통령은 워낙 그 고집을 많이 피운다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국민들이 너무 많이 강해요. 뭐 저 같은 사람 또 조금 여유 있게 가고 이 귀를 좀 열어 놓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 귀를 여는 게 이제 오늘 좀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. 가령 2020년도에 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유예하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안에 대해서 그거 가능하다. 한번 여야, 의정 이 네 쪽에서 예. 한번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. 그 얘기 이제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귀를 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. 예. 하는데 결국은요, 이 의료 개혁 이것이 왜 윤석열 정부에 독이 되었겠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가는 길은 늘 옳다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고집 같은 것이 너무 강해요. 이 지도자는 그 특히 대통령에게는 이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어느 날이고 책상 위에 놓인단 말이에요. 그러면 늘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귀를 연다는 것이 자기 반대파에게 뭐 귀를 열라 이게 아니에요. 우리 국민들이 표준적인 의견이 어떤가.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. 본인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지향점이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면 설득을 해야 될 포인트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. 그래 설득이 되죠.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아주 초질관이었습니다. 10년 뒤에는 의사가 15,000명이 모자란다. 무조건 지금 20명씩 늘려야 된다. 여기에는 한 명도 못 뺀다. 2,000명은 가짜 뉴스라고 오늘 또 다시 뉴스 나오던데요? 오늘은 윤 대통령이 그건 가짜 뉴스다. 내가 뭐 꼭 그 2,000명을 꼭 고집한 것은 아니다. 이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 구멍이 뚫린 거예요. 뭐 뭔가 꽉 막혀 있다가 확 뚫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. 갑자기? 예, 그런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 얘기 한마디만으로도 그리고 제가 뭐 이 방송을 누군가가 그 비서들이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보고를 한다면 이 말씀은 꼭 좀 대통령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대통령께서 귀를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활짝 열어라. 활짝 열어야 된다. 이 귀를 연다는 것이 반대파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활짝 열어야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. 지금 대통령이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. 정말 국민들에게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응급실에 가봐라. 전혀 잘 돌아가고 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전 변호사님이 그래서 번거지라도 쓰고
몰래 한번 가봐라 예. 이런 얘기하셨고 나는 어정부 성모병원에 가셨다는데 당장 그날 나온 뉴스들이 보면 이대 목동병원에 문제 있다, 강원대 병원에 문제 있다, 그렇죠. 그리고 뭐 이 충주에 무슨 병원에 문제가 있다, 그리고 심지어 조선대에서는 그 가까운 데 있는 여학생이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예, 그런데도 왔는데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이 전공의조차도 해당 전공의조차도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됐고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다. 이런 일을 가령 한번 겪으면요, 그 가족은 물론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한이 맺힙니다.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걸 알아야 돼요. 예. 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? 올 연초에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서 전공의들이 반발이 시작됐단 말이에요. 그 의사들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.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사들은 이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봉사정신 더하기 엘리트 의식, 이 대단합니다. 모든 의사들이 그래요. 나는 의과대학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6년을 마치고 의사시험 합격을 하고 트레이닝을 이렇게 힘든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문의 자격을 땄다. 한 10년 걸리죠. 예, 이런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엘리트 의식을 아주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봉사정신으로 연결로 시켜주는 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의 책임입니다.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밖으로 싸움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린단 말이에요. 물론 의사들도 많은 경우에 성형외과나 안과나 피부과처럼 돈벌이가 잘 되는 의사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네. 그걸 부인 못해요. 하지만 여전히 보면 대학병원의 노 교수들을 보면 뭐 심장내과라든가 이런 데 돈벌이가 되지도 않는 곳에 평생을 거기에 그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예.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현장이 그래도 잘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외국 그 과대하고 틀려서 도제처럼 돼서 전공의들이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해온 거예요. 사실은 전 변호사님, 예. 네. 거기로 또 가면 저희가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전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언론사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는 보수층도 등 돌렸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귀 열어라. 거기에 좀 흐름이 있는 말씀. 아니 보수층이 등을 돌렸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. 뭔가 하면 이 여론조사들을 보면요,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 분석을 쭉 했을 때 그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윤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느냐, 이번에도 갤럽도 마찬가지입니다. 57%가 돼요.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 8, 90%가 돼야 되는데 불과 57%만 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. 자당의 대통령을,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불과 50% 남짓하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그렇죠. 보수층에서는 드디어 50%가 무너져 버렸어요. 그 지난주 조사를 보면 51%에서 무너져서 43%가 됐어요. 그래 보수층의 절반이 지금 윤 대통령을 보면 고개를 돌린다는 얘기예요.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. 네. 윤 대통령이 물론 오랫동안 뭐 보수 활동을 해와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에요. 보수 정당에서 윤 대통령을 영입을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그래서 정권을 다시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도 이 보수층에서 그동안에 꾸준히 한 70% 정도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, 이런 이제 적어도 60%, 많게는 한 70%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래 됐는데 이번에 50%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. 그 43%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어요.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보면 깜짝 놀라죠. 이거 완전히 민심 이반이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. 보수층이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하면,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용산에서는 아주 고민을 해라. 용산 참모들이 뭘 하고 있느냐.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셨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. 저는 방송 자체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저 같은 소리를 한 사람들이 좀 드물었겠죠.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솔직히 말하면 인터뷰 요청을 해오면 저는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. 거절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자꾸 나와서 촉새심 자꾸 떠들어 본들 뭘 하겠어요.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는 제가 아주 인연이 깊은 곳이니까. 근데 그래서 요즘에 쓴소리 좀 하셔가지고 좀 볼멘 소리 좀 들으셨겠어요. 아유, 전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야지 뭐. 아니 뭐 가까운 한두 사람이 나한테 지나가서 좀 선을 넘으신 거 아니에요. 그건 농담을 하더라고요, 그냥.
좀 심하십니다. 그거. 이런데 내가 생각해도 조금 심한 표현을 쓰긴 썼어요. 정신 차려라 이러면 예, 귀 예. 열어라 이 말씀 때문입니까? 조금 자, 전 변호사님. 심했습니다. 예, 다음